당뇨를 앓고 있는 그 환자들이 500만 명, 그리고 당뇨의 한 발자국만 남겨두고 있는 바로 전 단계들이 500만 명. 이렇게 1000만 명의 시대가 도래가 됐는데 문제는 이 중에 절반인 50%가 아예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당뇨로 인한 사망률이 OECD 국가 가운데 1위라고 하니까 이제 당뇨는 뭐 개인병이 아니라 국민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비타민이 준비를 했습니다. 알고 먹어야 약이 되는 약 시리즈. 오늘은 당뇨 약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자세하고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 26만 명의 신규 환자 발생, 일반 사망률 8배에 달하는 당뇨병 사망률, 인식 부족과 허술한 관리 체계, 심각한 당뇨 불감증은 합병증과 함께 재앙 수준의 사망자 수를 기록.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당뇨. 오늘 비타민에서 당뇨 치료의 중심을 바꾼다. 비타민 스페셜, 알고 먹어야 약이 되는 약 시리즈 제8탄 당뇨약. 자, 오늘도 두 팀으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혈액이 맑고 깨끗한 혈액 청정팀부터 소개합니다. 노관장님, 김혜영 씨, 강영란 씨, 솔비 씨 나오셨습니다. 자, 저쪽이 혈액 청정이라면 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분들은 혈액을 좀 청소하셔야 되는 혈액 청소팀의 청결자 김병세 씨. 자, 사슴 같은 눈 변우민 씨. 자, 반갑습니다. 맹상훈 씨 나오셨고요. 예, 젊은지 나이가 드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찰스 씨 나오셨고. 자, 아주 신선합니다. 저분이 왜 저기 있을까요? 캐치의 김재희 씨 나오셨고요. 예, 김재희 씨. 우리 드문 투샷입니다. 우리 변우민 씨와 김병세 씨. 네, 오래된 총각 정말 투샷. 그야말로 이 연배는 솔직히 어떻게 되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아, 제가 어립니다. 깜짝 놀랐네요. 그래요. 뭐 새로운 늘 식구 가정. 같지만 네. 저희가 더 자주 보게 됐어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뭐 사실 개인적으로 검진받는 돈이 너무 많이 드셔서 그 비타민 이용? 비타민을 활용하시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밝히셨다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돈이 많이 들 것 같다고 저는 안 된다 그러고 변우민 씨는 진짜 받아주시고 기분이 좀 안 좋으시면 다음부터 안 나오셔도 되는데. 아니 2주에 한 번씩이라도 불러달라고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권 박사님. 권 박사님은 지금 혈액 그 청정팀에 계시잖아요. 앉아 계시는데 솔직하게 그쪽이세요? 아니면 이쪽이세요? 이쪽이냐요? 예. 저는 다르죠. 예. 저는 혈기 왕성팀을 만들었어요. 젊은 나이에도 당뇨 환자가 많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권 박사님. 그렇습니다. 당뇨는 더 이상 노화의 질환이 아닙니다. 노년 당뇨는 물론이고요. 중년, 청년, 소아 당뇨까지 생기고 있는데요. 당뇨가 무서운 이유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합병증 때문입니다. 네. 매년 약 10,000명의 환자가 합병증으로 발을 절단하고 아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당뇨 치료를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는 만큼 몸은 합병증으로 서서히 병들어갑니다. 오늘 비타민에서 당뇨에 관한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뇨 관리와 치료, 그 모든 것을 해결해줄 오늘의 주치 신촌 세브란스 내부미래과 차범수 교수. 어떤 부분부터 소개를 해주세요.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그 음식물이 흡수가 돼서 적절하게 잘 이용이 돼야 되는데 그 이용이 하게 하는데 인슐린이라는 흐름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인슐린이 적게 나오든지 또는 그 효과가 떨어질 때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이런 이 혈당이 넘쳐서 소변으로 나오는 즉 당이 뇌로 나온다 해서 당뇨병입니다. 합병증이 더 무섭다 그랬는데 어떤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저는 사실 제가 가장 걱정돼요. 고혈당이 지속적으로 오래되면은 결국 여러 장기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신경증으로 인해 가지고 팔에 통증이 올 수 있는데 그런 신경증으로 인해서 쉽게 궤양이 일어나고 그 궤양은 대개 혈류 장애를 동반하기 때문에 저렇게 잘 낫지 않고 결국 저게 이제 감염이 지속되면은 우리가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성기능 장애가 올 수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 50% 이상은 심리적인 요소가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의를 찾아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지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이제 당뇨가 오래되면은 만성 신부전이 와서 투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특히 심장혈관은 이 질환은 우리가 이 사망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 심근경색이나 신부전이 올 수 있고요. 망막은 백내장, 망막증이 올 수 있고요. 우리 실매에 가장 많은 원인이 됩니다. 또는 이런 그 심혈관 질환의 하나로 뇌경색이나 뇌졸중 또는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보통 당뇨가 있으면 2배 내지 4배 정도 이 발생률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 내가 당뇨가 아닐까 궁금하실 텐데 여러분들 본인의 혈당 수치는 알고 계신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184. 뭐가요? 아니에요. 키요, 키.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혈당 검사를 받은 적은 있다 하시는 분은 받은 적은 받은 병원에서 적은 있죠. 정기검진 받을 때 피 뽑으면 다 건강검진할 때. 혈당 검사도 해주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근데 생각하시죠? 그때 정상이라고 그랬어요? 맹상훈 씨는 어떠셨어요? 그 문턱에 와 있다고. 문턱에. 발만 내디디면 올라가는데 예. 달랑달랑 한다고 그랬어요. 공복 혈당이라 그러면 보통 8시간 이상 공복을 한 걸 의미하고요. 그 혈당이 100 이하면 정상, 126 이상이면 당뇨병을 진단할 수 있고요. 그 중간인 101이나 125 사이를 우리가 공복 혈당 장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뇨 전 단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요 단계에서 우리가 당뇨로 진행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한 5년 내지 10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걸로 돼 있죠. 당뇨로 진행되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죠.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는 습관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단 거 많이 먹어서. 아니면 갑자기 살이 많이 쪘던가. 비만. 예. 그러니까 이제 과자가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과음, 과음. 과시, 과로, 다음. 과자. 과자, 과거. 과거가 안 좋으면 그것도 올라가요. 다 있을 거야. 지금 뭐 정답이 나왔습니까? 네, 대충 다 맞는 말이고요. 가장 많은 건 비만과 운동 부족이겠죠. 스트레스 때 나오는 호르몬들은 그 인슐린에 작용하고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단 음식 자체가 꼭 나쁘냐?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정상적인 그 인슐린 기능이 있을 경우에는 아무리 단 걸 많이 먹거나 뭐 많이 먹는다 해도 혈당이 130 이상 잘 안 오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에서는 오히려 이 기름기 많은 거, 칼로리가 많은 음식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단 음식을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활하면서 증상으로 어떻게 제가 당뇨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강병규 씨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준비했어요. 선생님이 이 부분은 저한테 넘겨주셨어요.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당뇨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 화면으로 함께 지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각자 해당되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혹시 내가 당뇨병, 최근에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했다. 나른하고 자주 피곤하다. 목이 자주 말라 물을 많이 마신다. 소변을 자주 보고 양도 많다. 당뇨죠. 허기가 져서 밥을 많이 먹는다. 다시. 자, 해당 사항이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 저요. 몇 개요? 4개요. 4개? 아, 근데. 4개나?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당뇨가 올 수도 있어요. 아닌 거는 어떤 거예요? 맨 마지막 거요. 허기가 져서 많이 밥을 많이 먹는다만 먹는다. 빼놓고는 이유 없이 체중 감소가 아니네요. 다이어트에서 이유가 있겠죠. 체중 감소. 그럼 저것도 빼죠. 덜 먹다 보니